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13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제목 타이틀이요. 원가 계산과 원가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원가 계산, 원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가 회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교재 지금 보는데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못 봤죠? 즉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원가 회계라는 용어보다는 원가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들하고 흐름을 갖다가 이해하게끔 하는 게 목표고요. 시험 자체도 차변, 대변, 재무회계 봐서 그때 분기했던 것처럼 분기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원가의 흐름 자체, 원가의 내용, 원가가 무엇인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서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그 공장에서 용어가 사용될 때 그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원가회계는 여러분이 여기 세무 교재 있잖아요. 원가회계 담당자는 별도로 있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워. 원가회계는 그만큼 되게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네들과 또는 거기서 벌어지는 용어들의 용어와 흐름들을 갖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 회계가 목적이 아니라 원가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 것들 설명해 준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원가 계산과 원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아까 뭐 사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원재료 사갖고 와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원가 계산 때 원재료, 원가 요소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원재료 사갖고 와야 되고 원재료만 있으면 제품이 만들어져요? 또 뭐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농업비도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농업비 말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제조경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원가 요소별 계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거 세 가지를 다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돈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원가 요소별 계산이라면 좀 이따 써드리겠지만 재료비 계산해야 될 것이고, 원재료, 그다음에 농업비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제조경비도 얼마가 투입되는지 계산이 돼야 돼요. 얘네들이 투입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는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겠어요? 공장이겠죠. 근데 얘를 갖다 우리는 여기서는 부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문별 원가 계산을 해야지 돼요. 부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그 장소는 공장이 되겠죠. 그 공장에서도 이렇게 사용해서 그 안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발생 안 하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전기 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공장에서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공장 안에서 걔를 부문이라고 부기로 약속해요. 용어를.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부문별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얘가 어느 순간인가 완성이 되겠죠. 완성이 되면 뭐가 나와요? 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의 그 계산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 원가 요소별로 원가 계산해야 돼요. 그죠? 원가 요소는 뭐가 있다 그랬었죠? 좀 전에 했던 뭐 원재료라고 했든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농업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겠어요? 경비도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다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문이라 그랬었잖아요. 부문은 지금 제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라 그랬었죠.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우린 제조 부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공장에는 제품만 만드는 부문 장소만 있을까? 아니면 공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서포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얘는 뭐라 그러면 보조 부분이 제조 부분하고
보조 부분으로 나눠요. 제조 부분은 말 그대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보조 부분은요. 뭐 공장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는 식당 있겠죠. 식당 안에서 제품 만들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다음에 공장에도 사무 업무 보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장 안에 형태를 보게 되면은 이 부문에서는 여기 써놔야지.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인데 제조 부분은 말 그대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장소, 보조 부분은 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기기가 고장이 나면 그거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수선 부분이라 그러는데 수선 부분도 보조하는 곳이지 거기서 제품 만들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공장이 가동되려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근데 전력공사에서 전기가 나가는 경우 있죠. 그러면 올 수습해야 되겠어요? 보통 거기는 동력 발전소가 쭉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그런 유사 실을 대비해서 동력 전기를 갖다가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도 제품이 만들어질 리는 없죠. 이런 데를 다 우리 뭐라고 부를 거다? 보조 부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 부문, 보조 부문, 부문을 갖다가 나누고요. 제조 원가 나누는 거, 처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이 완성돼서 나왔는데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요 제품이 조그만 거는 밀가루라든지 설탕가루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작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제품이라고 부르죠. 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이 항공기라든지 조선, 배 같은 것도 그것도 제품이잖아요. 근데 단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차이가. 그래서 제품이 나오더라도 그 만들어진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 하는 방법이 다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개별 하나하나 제품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너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설탕가루 한 알 원가 계산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밀가루로 바꿔줄게요. 딱 한 컵만 해봐. 아마 이 생에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도 바람이라도 불어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품이기는 하지만 얘를 하나하나 계산을 못 하겠고요. 어떤 덩어리로 한 봉지, 한 박스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이 외에도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현재 회계 1급까지 수준에서는 여기 두 가지를 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 뭔지 종합 원가 계산이 뭔지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해보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해놓고 우선 여기 원가 계산을 하는데 지금 원가 요소별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장소, 이 부문은 장소, 제가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은 장소의 개념이라 했죠. 부문은 장소의 개념이고 제품은 그래서 공장에서 주로 만들어지니까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의 특징, 용어 구분을 이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게 원가 계산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를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니까 문제를 갖다가 쉽게 낼 때는 지금 원가 계산의 흐름, 요거 원가 요소별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부문별로 계산한다. 지금 요 순서가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요. 되게 거기 교재에는 136페이지에 나와 있죠. 얘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가 어디에 또 나와 있나 보면은 아까 어디서 봤는데 148페이지 한번 보세요. 148페이지에 31번 문제. 용어만 알아들으면 너무 쉬운데 용어를 아예 공부를 안 하거나 들어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시험 문제 나온 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찾을 수 있겠어요? 몇 번이 답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선 재료비, 농업비, 경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다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요소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은 원가의 3요소 아까 뭐뭐 있었어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였었죠. 그거 하나하나 다 원가 계산을 하는데 얘가 회계 처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총계정 원장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총계정 원장을 이용했을 때 우선 재료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재료비는 우리 재고자산이죠. 원재료. 재고자산이면 상품 계정하고 우선 먼저 상품 계정으로 잠깐 이해를 돕고서는 자, 여기는 상품 계정이고요. 요 밑에는 우리가 지금 연습하게 될 원재료 계정이에요. 우리 여러분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실 때 회계 1급부터는 상품을 사갖고 온 게 아니라 원재료 사갖고 왔다고 해서 입력하셨었죠. 자, 우리 상품 계정에서 기초상품 재고에 여기 100이 있고요. 단기 매입에 900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에 200이 있었다면 매출원가 여기 계산했었죠, 우리. 기억나요?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죠? 상품은 사갖고 와서 얘네들은 난짜 완성품을 사갖고 왔으니 원가 계산하는 게 되게 쉬웠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제조 원가 계산일 때는 원재료가 팔린 거겠어요? 원재료가 제공 과정에 제품 만드는 과정에 투입된 거겠어요? 원재료도 상품도 똑같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의 공통점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원재료도 재고자산이니까 기초가 있었겠죠? 얘도 100원어치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단기에 매입한 거 당연히 원재료도 있겠죠? 그러면 기말재고는 얼마가 있었다고 가정하냐면 똑같이 2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원재료가 재고자산인데 기초원재료 100원이 있었고 단기 매입 900원이 있었고 기말재고 200 있었다면 금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위에 상품 매출원가하고 똑같이 여기에 800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죠. 이때 원재료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원재료가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투입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투입액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원가 계산은 사용하는 직종들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용어가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만약에 투입액이 아니라 사용액이라고 쓰면 못 알아들을까?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소모액이라고 쓰면 얘는 못 알아들을까?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용어로 사용하든 간에 원재료가 제품 만드는 과정에 투입되면 투입액이라고도 사용하고요. 사용액이라고도 사용하고 또는 뭐라고도 사용한다고요? 소모액이라고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되셨나요? 소비액, 소모액, 소비액 다 똑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에 재료와 재료비라고 해서 거기 재료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지금 걔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당월 소비액이라고 돼 있죠. 용어는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재료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봤죠? 재료비 계산하는 거는 상품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지라 별반 용어만 좀 다를 뿐이지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번에는 농업비 계산하는 거 한번 일단 써드려 볼게요.
자, 노무비는 지금 제가 이거 그려드리는 거 이걸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뭐라 그랬냐면 노무비라 그랬었죠. 자, 일단 노무비는요 우선 월급이라는 뜻이죠.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월급을 준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생산직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은 5월달 당월에 주는 게 보편적일까, 아니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거에 대해서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게 보편적일까? 다음 달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죠. 근데 어떤 회사는 25일 날 지급하는 회사도 있어요. 당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5일 날 지급한단 말이죠. 그런 회사도 있죠. 그건 아주 좋은 회사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저기 5월 달에 지금 지급을, 뭐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 지금 5월 달, 여기 지금 5월 달이라고 가정하고요. 지급하지 못한 월급이 있겠죠. 그러면 월급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계정 뭐라고 사용해야 돼요? 미지급금 사용하잖아. 그죠? 지금 4월 30일 현재 미지급금 당연히 못 줬던 금액이 있겠죠. 그걸 우린 여기서는 전월 미지급액, 이 노무비에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노무비 계정에서 전월 미지급액은 미지급금 자체가 비용 계정이잖아요. 비용이 아니라 부채 계정. 부채 계정은 차변에 기록돼요, 대변에 기록돼요. 그래서 대변에 전월 거 미지급한 금액 여기 또 100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월 거 다음 달이 되면 지급되는 금액이 있겠죠. 뭐 5일날이 됐던 10일날이 됐던 돈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당월 뭐라고 쓴다? 지급액이라고 써요. 보통 우리 월급 급여 지급될 때 임금이라고 마찬가지고 그게 비용 계정이죠. 지급액은 차변에 기록돼요, 대변에 기록돼요. 그래서 차변에 당월 지급액을 쓴 거예요. 그 금액이 똑같이 또 900원이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이달 말에 또 돈 지급하지 못한 금액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당월 미지급액 이렇게 여기서 전월 미지급액으로 전월 또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 얘기는 200원이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차변의 합계 금액은 1100원이죠. 그러면 여기 빈칸 얘는 뭘까?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당월 발생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월 발생액. 당월 발생액은 얼마로 계산되겠어요? 1000원 이렇게 발생되죠. 금액이 계산되죠. 그래서 이 지금 틀 요거를 얘는 알아야지만 이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산할 때, 그래서 노무비가 이번 달에 발생한 금액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면 요 순서대로 요 용어에다가 갖다 숫자만 써놓으면 답이 나와요. 주어져요. 예. 근데 용어를 모르는 거지 숫자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전월 미지급액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채라고 지금 알려드렸죠. 부채여서 대변에다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고, 당월 지급액은 비용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비용이니까 당월 지급한 것은 급여 또는 임금이라고 생각하고선 당연히 차변에 발생하죠.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해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당월 미지급액은 차기 2월 개념이죠. 노무비는 부채잖아요. 그리고 차기 2월 되면 대변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요. 얘가 조금 외우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문제 나중에 보면서 차기 2월의 개념이라서 노무비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준 거고, 그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당월 발생액이라고 불러요. 여기 당월 지급액, 당월 발생액 용어가 헷갈려갖고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하고 노무비 여기 두 가지 있죠. 지금 마지막 거 뭐 남았어요? 경비 남았죠. 얘를 여기다가 좀 크게 써놓을게요. 자, 경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비도 성격이 지금 여기 노무비하고 미지급한 금액들 있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복리후생비 거래처에다가 돈 아직 못 줬다고 얘기하면 지난달 거 당연히 전월미 지급액, 당월 지급액 이런 거 나오겠죠. 이건 좀 이따 쓰고 설명 먼저 들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경비라고 하는데 제조경비라고 보통 많이 써요. 우리가 얘기했던 몇 번대? 500번대 비용들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집계하는 방법. 그럼 여기에서도 전월 미지급액은 똑같이 발생해요. 전월 미지급액 100원 이렇게 써놓고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당월에 지급하는 것도 있겠죠. 당월 지급액 여기 900원. 그 다음에 밑에 또 똑같아요. 옆에 노무비하고 당월 미지급액 발생하겠죠. 얘도 200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지금 옆에 제조경비 계산하는 방법도 여기 노무비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제가 써놨죠. 그리고 일단은 여기 계산한 결과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당월 발생액 제조경비가 당월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당월 발생액을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제조경비 중에는 보통 여기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선급액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뭐 가불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우린 그걸 정식적으로 특이한 상황이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끝내는데 제조경비 중에는 보험료라고 하는 우리가 선급하는 금액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급한 금액을 쓸 수 있게끔 얘는 파란색으로 쓰고요.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죠. 차변에 기록하겠어요? 대변에 기록하겠어요? 차변에 기록해요. 그래서 얘하고 차이 나는 게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전월 선급액이에요. 전월 선급액. 전월 선급액은 뭐 한 300원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당월에 얘도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기월 기념으로 당월 선급액이 또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당월 선급액 여기도 200원이라고 계산을 해주자는 얘기죠. 그럼 차변과 대변에 이제 합계금액 다 들어갔죠. 그 나머지 차액이 당월 발생액이 되는 거예요. 당월 발생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400원에서 300원 빠니까 얼마? 1,100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요거 계산할 때 계산하는 금액이 계산이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 그죠? 뭐가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요 들어가는 계정들 그거 구분이 안 되면 어렵겠죠. 자, 여기 메모만 해놓고 지금은 풀지 말고요. 자, 우선 교재에서요 138페이지 보시게 되면 138페이지 맨 위에 노무비 계산하는 거 제가 써놓은 거하고 똑같이 돼 있죠. 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있어요. 그 별표 하나 해놓고요. 제조경비는 13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제조경비라고 되어 있죠. 네. 제조경비도 똑같이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순서대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거기 교재에다가 149페이지 39번 문제예요. 제조경비 하나만 정확히 익히면 노무비도 금방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죠? 그래서 149페이지에 39번 문제 하나를 보면 문제가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원가 계산의 순서가 여기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 다 해봤죠? 그죠? 근데 요즘 트렌드 시험 문제도 보편적으로 트렌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계산하는 문제가 계산이 됐었는데 요즘은 얘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얘네들 세세하게 얘를 계산하라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원가회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합적인 문제를 시험 문제를 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여기 디테일하게 얘네들 거였었어요. 근데 통합적인 문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재고자산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그러면 제가 세트로 세 가지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었죠. 뭐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품, 제공품, 원재료 세 가지는 세트로 다닌다 그랬죠. 얘는 상품 계정처럼 다 재고자산들이에요. 재고자산이니까 그 재고자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흐름을 시험 문제를 많이 내더란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서 한 번 더 마무리 정리하고요. 이거 지워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해 드린 여기 당월 발생액 있죠. 제조경비에서 원재료에서 투입액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당월 노무비에서 당월 발생액 있죠. 얘네들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재료비도 그렇고 노무비도 그렇고 이 금액 안에는 보편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비하고 간접비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거기 노무비 뭐죠? 재료비도 그렇고 노무비도 그렇고 제공품 계정으로 직접비, 간접비 금액이 나뉘어지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노무 그림 보세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러면 당월 발생액의 노무비에서도 직접비도 있고요. 이렇게 간접비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당월 발생했던 것 중에서 제조경비에도 직접비, 간접비가 나뉘어지는데 우리 여기 원재료하고요. 여기 원재료하고 노무비에서 계산된 여기 직접비, 간접비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풀 때에는 간접비는 간접비에 다 포함시켰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에서 이렇게 투입액, 사용액, 소모액이 계산되잖아요. 그럼 다 얘를 뭘로 계산하냐면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다 포함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뭐만 반영했냐? 직접 재료비에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산식을 통해서 계산된 거 있잖아요. 어디에다가만 반영한다? 직접 재료비라고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노무비에서 계산된 거는 뭐에다가 반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직접 노무비에다가만 반영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조경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금은 얘기만 들어놓으세요. 숫자를 직접 봐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제조경비하고 여기 간접 재료비하고 여기 간접 노무비 얘 세 개들은 다 하나의 금액으로 모아서 어디에 반영됐다고 약속을 할 거냐면 용어 계정 제조 간접비라는데 다 함께 집계가 돼 있는 숫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요 공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건 굳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찾아서 한번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원가 계산하는 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건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 문제는 여기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는 둬야겠죠? 나오면 틀렸다고 기분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면 요즘 시험 문제 트렌드는 여기 전체의 흐름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봐요. 전체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아까 원재료 나왔죠? 재료비. 여기 요소별 원가 계산하는 것 중에서 원재료에 대한 시험 문제, 재료비에 대한 게 계산하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죠?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것은 원가의 흐름을 우리 회계에서, 원가 회계에서 원가 회계 흐름이에요. 차변, 대변, 분기하라는 게 아니라 흐름이 어떻게 이해가 넘어가는지를 보여드리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문별로 원가 계산하는 거 우리 회계 총계정원장에서는 제공품 계정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제공품 계정. 그 다음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는 것은 제품별 원가 계산은 제품이라는 총계정원장에서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일단 얘는 원재료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제공품이에요. 여기는 제품이에요. 지금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지금 제가 나열을 해드리는 건 이건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설명부터 듣고 이해되면 이해 안 되면 뭐 찍어야지 뭐. 자, 원재료는 기본적으로 재고자산은요 상품 계정에서 봤던 것처럼 반드시 뭐가 있다? 기초재고하고 기말재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제공품도 만들어지는 제품 중이었었으니까 12월 30일 날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죠. 걔를 뭐라고 불러요? 기초제공품, 연말에는 기말제공품. 이렇게 반드시 재고자산은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겠어요? 제품도 팔다가 작년에 못 팔은 거 올해 넘으면 기초 제품이 되겠죠. 올해 또 연말까지 못 팔은 거 기말 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우선 용어로만 기초 재고가 있다. 제공품도 당연히 기초 재고가 있겠죠. 제품도 기초 재고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들도 다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기말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여기도 기말이라고 부를 것이고 여기도 기말. 얘는 모든 재고자산의 공통점이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는 건 어렵지 않겠죠. 우리 여지껏 재무회계에서도 제가 요 틀, 요게 세트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한 적 기억나요? 얘도 기본적인 틀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지금 기초 원재료는 재고자산이니까 상품 계정하고 똑같이 얘는 단기에 매입하는 금액이 생기겠죠. 단기 매입하는 금액에서 뭘 빼주면 기말 재고를 빼주면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사용액, 소모액, 투입액 이런 게 나오겠죠. 이 투입액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원재료가 여기 얘는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곳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투입액 또는 사용액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제공품 기종으로 옮겨갈 때에는 아까 제가 뭐라고 사용하기로 했느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원재료라고 사용하자 그랬었죠. 여기 뭐라고 쓴다? 직접 원재료. 간접비는 다 제조간접비로 쓰기로 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접 여기 원재료에서 계산된 금액은 여기 직접 원재료 이렇게 써주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직접 원재료로 써도 되고요. 직접 재료비도 마찬가지 똑같은 용어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요소별로 원가 계산했을 때 여기 또 뭐도 있었어요?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거 농업이 있었죠. 농업비도 아까 그 계산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아까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 발생액이라는 용어로 쓰게 됐었잖아요. 그죠? 이 발생액이라고 썼던 이 농업의 발생액도 이렇게 제공품 과정에 제공품이라는 건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들, 투입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원재료도 여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투입했고, 또 여기 보면 농업비도 투입됐잖아요. 농업비도 이렇게 투입해서 제공품 규정으로 갈 때는 얘도 용어 뭐로 쓰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직접 노무비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에서 노무비에서 발생한 거 직접 발생한 것도 있지만 간접 발생한 것도 있다 그랬었죠. 간접비는 다 한꺼번에 퉁쳐갖고 뭐로 쓰기로 했었어요? 제조 간접비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죠? 이해되심 안 되심? 안 돼?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 이렇게 하면. 자, 일단 여기서 써놓은 것까지만 해볼게요. 제조간접비에는 직접 제조간접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이 아니라 아까 우리 원가 행태에서 배웠던 변동 제조간접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나중에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구분 항목에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걔를 두 개 다 합쳐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제조간접비 하나로만 하면 되겠지만 제조간접비는 뭐하고 뭐로 나눈다? 변동 제조간접비와 고정 제조간접비로 나눈다. 그건 알겠죠? 근데 변동 제조간접비하고 고정 제조간접비하고 어떤 금액이 더 크냐? 고정 제조간접비가 80~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정 제조간접비가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은비 씨가 요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랬으니까 요거 하나는 설명해주고 넘어가야겠네요. 손으로 막 그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 들죠? 여기 원재료 지금 원가 요소별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이거. 원가 요소에서 아까 설명했던 거 노무비도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여기 경비도 설명했었죠. 근데 이 원재료도 노무비도 제조경비도 지금 다 직접 발생한 것도 있고 직접비요, 간접비도 있고 두 가지 있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보면 이해될 거예요. 안 되면 말고요. 자, 우리가 직접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제공품 규정으로 다 집계를 해줄 거예요. 제공품이 뭐예요? 제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기다가 직접 반영해 준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간접비로 발생한 것들은 여기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계정에 다 집계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에서 계산된 직접비는 제공품 계정에 뭐로 기록을 해주냐면은 직접 재료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원재료나 제곱 똑같은 말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무비에서 직접비만 골라서 여기다가 뭐라는 용어로 직접 노무비로 반영을 해주고, 제품을 만들 때 얘네들 금액이 대부분이래요. 제일 큰 금액들. 그래서 얘만 제공품 계정에다가 직접 반영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원재료에서도 간접 원재료 있었고 노무비도 간접 있었고 나머지 경비는 다 간접이라 그랬죠. 얘네들은 다 어디에다 보내주느냐 하면 제조 간접비라는 데다가 보내주라고요. 간접자 들어간 거는. 여기서 간접비에 뭐라고 들어가겠어요? 그래,
여기 제공품 계정에 간접까지 들어간 계정들을 세세하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넣어버리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 이것저것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짜잘한 금액들은 빼버린 거야 다. 큰 금액만 넣어놓은 거고. 그게 제일 큰 금액이 뭐라는 얘기예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제일 크대요. 그럼 여기 제조간접비 계정에는 여기 간접 재료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 경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 제조간접비라는 것에다가 한꺼번에 몰아놓은 다음에 그 금액이 다 짓게 되면 제조간접비 하나로만 여기 지금 글씨를 써주세요. 통틀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좀 깔끔해지잖아요. 제조간접비 여기다가 이 금액을 제공품 계정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제조간접비 합기금액만 여기다 좀 써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더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는 상품 계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액들이 얘가 제공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어떤 게 들어왔었어요? 단기 매입한 거잖아.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나 단기 매입할 수 있는 것이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투입되는 것들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얘네들이 지금 투입되는 것들이잖아요. 상품 기종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바로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공품의 단기 매입은 무엇이 여기 단기 매입일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들이겠죠. 그럼 거기 투입된 거 뭐뭐 있겠어요?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합쳐서 설명해 달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상품 기종으로 따지면 단기 매입, 제품으로 따지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기에 투입된 것들이겠죠. 근데 보통 제조 원가회의에서는 기로에 따지지 않고 주로 월 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단월이라고 많이 표시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러분이 원가 계산에서 이 파트는 이 제공품 계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 제공품 계정.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그랬죠. 이걸 부르는 용어, 즉 상품 계정에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용어가 제공품 계정에서는 뭐라고 불리는지 그 용어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는 당월 총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아까 썼던 용어죠? 당월 총 제조 원가가 바로 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용어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지난 연말에 제품이 만들어지다가 지금 다 완성이 안 돼서 기초 제공품으로 들어왔죠. 단기에 지금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다 투입이 됐죠. 그럼 제공품 기말에 또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 비어있는 거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에는 계정을 뭐라고 써야 될까? 이 이름이 제공품이 지금 그만큼 없어진 거잖아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제조원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조원가. 그런데 제조원가인데 뭘 제조한 거예요? 제품을 제조한 거잖아. 그래서 정식 명칭 보편적으로는 제조원가 아까 우리 단계 계단식으로 쓴 거 봤었잖아요. 얘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정식 명칭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원가는 제품 제조원가고 그 제품도 언제 만들어진 거? 올해 만들어진 거. 그래서 얘 정식 명칭이 뭐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올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총 들어간 금액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계속 할게요. 중요한 파트니까 끊기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제품이라는 거는 원재료가 투입되고 그 원재료가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겠죠.
이 완성된 금액, 합계 금액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얘란 얘기야. 제품이 완성됐으면 얘는 지금 제품이 완성된 금액을 뜻하는 것이고, 그죠? 이 제품이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 어디로 가겠어요? 제품이라는 기종으로 완성됐으니까 상품 계정의 단기 매입이 되겠죠. 의미가 그 제품으로 옮겨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똑같이 뭐라고 써야 되느냐 하면, 여기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지난번에 우리 그 회계 1급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었던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계정으로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갑니다 그랬었죠? 얘하고 얘는 금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얘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미,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에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제조원가를 빼주면 여기 뭐가 계산되겠어요? 그쵸? 매출원가야. 지금 제품 계산하고 있으니까 매출 원가가 여기서 계산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뭐 물론 내일도 할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공품 계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여기 원재료하고 제공품하고 제품은 기말 재고라, 이게 뭐죠? 재고자산이라 그랬었죠? 얘를 반 이렇게 나눠 놓고요. 나눠 놓는 이유가,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재무제표가 되느냐면 바로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여기 옆에 있는 것들 있죠? 제품 나와 있는 거, 얘는 다 어디 있는 항목들이냐면 손익 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을 총기정 원장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랍니다.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조원가 명세서에 지난번에 여러분 표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되냐면 140페이지 보시면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나와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집계해 놓은 표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원재료, 그죠? 그 다음에 노무비, 경비, 그 세 가지 합친 금액, 거기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거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들어갔는데 항목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있죠? 자, 이제 화면 봐요.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 여기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세 가지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계산한 금액들이 지금 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단기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기초 제공품도 있고 기말 제공품도 있죠. 얘를 반영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가 계산돼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가 계산되잖아요. 그 이 결과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로 간다 그랬죠. 자, 시험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액 있어요? 없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초 제품 재고액 있어요? 여기에.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제품 기초에 대한 제품 재고액은 여기 손익계산서에 제품에 대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제품 매출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는 제공품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와 제품 계정 손익계산서에 공통으로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용어들 구분하는 게 여기서 시험 문제예요. 근데 요거를 모르게 되면 뒤에 문제들 주장창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내일 문제 풀어드릴 때도
요거 그려놓은 거 이외에 다른 거 손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에다가 그 금액들 숫자들만 반영해서 집어넣게 되면 답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용어, 우리 담당자들이 용어만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서 몇 페이지냐면 148페이지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거기 파란색으로 금액 계산하라고 문제가 띵띵띵띵 많이 찍혀 있죠. 그 문제들이 다 요거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그 많은 것들이 뭐만 구분할 줄 알면, 용어만 구분할 줄 알게 되면. 아시겠죠? 어? 이래서 뭐라고? 이래서 원가 계산을 버린다고. 아, 버린다고? 예. 찍는다고 그렇게. 맞아요. 찍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내일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서 보기로 하고요. 내일 요 화면 다시 불러올게요. 아, 머리